네, 안녕하세요. 이인재 농사입니다. 산재를 당하신 근로자는 일하다가 다친 것도 서러운데 막상 산재를 혼자 신청하려니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막막한 경우 많으실 겁니다. 산재를 당했을 때 어떤 때는 노무사를 선임해서 산재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를 궁금해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재 보상에서 노무사를 꼭 선임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산재 사건에서 노무사의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가 명확하고 외상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업무상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산재 신청을 통해서 보상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산업재해 보상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단을 돕기 위해 먼저 산재의 종류부터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업무상 사고, 업무 중에 골절을 당하거나 대임 또는 추락 등을 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출퇴근 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업무상 질병이 있는데요. 업무상 질병에는 과로사,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산재보상 승인의 난이도와 전문가 필요 여부가 업무상 사고인지 또는 업무상 질병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업무상 질병에 비해서 분명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요인들이 얽혀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명확한 업무상 사고라면 산재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노무사의 선임이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산재 지점병원에서 무료로 산재 신청 대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업무상 사고라고 하더라도 노무사가 꼭 필요한 세 경우가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어서 산재 불승인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다음 세 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노무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는 퇴행성 질환 시비가 붙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사고를 당해서 MRI를 찍었는데 MRI에 퇴행성 변화가 보이게 되면 공단은 업무나 사고 때문에 발생한 병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병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허리나 목 그리고 무릎, 어깨 등에서 매우 흔하게 이러한 퇴행성 질환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때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과거의 병력, 또 영상 소견, 기왕증 여부를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업무로 인해서 악화되었음을 증명하여야만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단이 판단을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3.3 프리랜서 강사나 트레이너 등에서 흔하게 이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대신 처리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한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실이 큰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해외 출장 중의 사고 또는 중증 장애처럼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합니다. 이처럼 공단과 같은 제3자가 보았을 때 이견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안들은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입증 자료를 구성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산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산재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노무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난이도가 높은 업무상 질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업무상 사고와는 다르게 질병 산재는 노무사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업무상 질병에는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뇌 심혈관계 질환, 예를 들면 뇌출혈 인한 뇌경색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직업성 암, 백혈병, 뇌종양, 근골격계 질환, 업무상 정신질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까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질병 산재의 핵심은 업무 내용이나 업무 강도, 직업병의 발병 시점, 직업병 촉발 요인들을 해당 상병과 연결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보상을 신청하실 때 노무사의 도움이 없이는 승인받기가 매우 까다로우실 수 있기 때문에 노무사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혼자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다가 불승인 되신 후에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의 경우에는 초기 자료나 초기 진술, 초기 대응 부분이 승인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내부 판단 자료를 만들고 이후 이 문서가 판단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업무상 질병이 불승인이 된 경우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 등으로 뒤집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질병 산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업무상 질병 산재 보상 신청에 있어서 노무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업무상 질병은 업무 외적 요인이 아닌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
발생한 상병입니다. 그런데 개인적 요인과 업무 요인이 일반적으로는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분진 호흡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또는 소음으로 인한 난청, 장시간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육체 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특정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직업성 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단의 산재 조사 과정에서 작은 표현 하나가 불승인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업무상 질병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는 책임은 공단이 아니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기록, 인사자료, 병원 기록, 또 스트레스 요인, 업무 환경, 동료의 진술 등 필요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이후에도 산재 조사 단계에서 공단이 승인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산재 인정에 있어서 우리 측의 불리한 진술은 무엇인지 전 과정에서 전문가의 세밀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게 여러 방면으로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사의 조력은 신청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는 승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승인은 보상을 받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혼자 신청하셔서 산재 승인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만 받고 휴업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나 휴업급여를 받았지만 장애급여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낮게 설정돼서 전체 보상이 줄어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노무사는 평균임금 산정, 휴업급여, 장애급여, 산정의 적정성 등을 모두 검토하여 적정한 보상을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또 노무사의 조력을 받게 되시면 산재 불승인 통보 후의 대응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가 불승인 되게 되면 공단은 처리결과 알람을 보내는데 이 문서만으로는 불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불승인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불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단은 내부 자료를 바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 불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스스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는 불승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문서를 공단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되는지, 또 처분이 된 근거를 분석해서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 가능성을 전문성 있게 판단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라고 하더라도 법적 분쟁 요소가 조금이라도 섞이게 된다면 그 분야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업무상 사고임이 명확한 죄를 제외하고는 노무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